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일단 최근에 알테오젠이 좀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주주의 매도로 말미암아 대장주로서의 역할에서 이제는 서브 주도주로의 역할을 좀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장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저는 삼천당 제약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대장주, 차기 알테오젠은 바로 삼천당 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기대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지금 자, 수급 몰리는 바이오 제약 차기 대장주 이놈입니다. 당장 300% 급등해도 이상할 게 없다. 13조 시장 장악 이렇게 말씀드렸고, 차기 대장주는 이놈이다. 그럼 이놈이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필승! 네,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사실 자, 15조, 최근에 시장 바이오 자체가 제약 15조원이 쪽에 넘어요. 대한 그리고 수급이 아일리아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3조 정도 한마디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현재는 98,800원에서 146,000원까지 꽤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와중에 꽤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천당 제약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에 그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의 이제 아일리아 바이럴 시밀러를 유럽의 이제 14개국과 독점 계약함으로써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캐나다, 일본과는 이미 계약을 했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실적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유럽의 14개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상 이 PFS라고 해서 제형 특허를 통과한 기업이 삼천당 제약에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이라던가 혹은 아직까지는 독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프랑스 시장에도 제품의 공급이 저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14개국과 독점 계약을 했을 때부터 이미 다른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아일리아 치료제, 황반변성 치료제에서 이제 바이러시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삼천당 제약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쟁사가 상당히 많아요. 최소 10개 이상은 됩니다. 그만큼 12조라는 시장, 이 시장 자체를 장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이 현재로서는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이죠. 네, 독점입니다. 독점. 따라서 캐나다도 독점 계약이고요. 그래서 캐나다, 유럽, 일본 이런 쪽들은 이미 판매가 이제 빠르게 시작될 것이고, 미국과 프랑스만 남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삼천당 제약 외에는 딱히 바이오 시밀러가 침투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런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경쟁사가 10개가 넘지만 그만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지만 거기 삼천당 제약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봤을 때, 자, 대략 한 12조라고 칠게요. 시장이 12조 정도 됩니다. 물론, 전체 시장은 17조 원 정도, 거기서 아일리아가 약간 13조 원 정도의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그것보다 약간 더 보수적으로 12조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 침투에 성공할 경우에는 5년 내에 보통은 80% 이상까지 이제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수로 봤을 때 그냥 50%만 쳐볼게요. 그러면은 시장은 6조 정도, 6조 정도의 시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바이오 시뮬러의 특성상 사실 효과성이라던가 안정성 이런 것들은 차이가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기 때문에 결국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장에 공급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약품이 이 바이오 시뮬러의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삼천당 제약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약품이고 세계 주요국들과의 독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퍼스트 모버스의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6조 원 시장을 다 먹을 것이냐? 다만 보수적으로 볼게요. 가장 보수적으로 약 50%만 장악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50%는 다른 이제 뭐 알테오진이라던가 이런 이제 다른 기업들 암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장악한다고 했을 때 딱 50%만 장악한다면은 3,000당지에 가져갈 수 있는 룸은 3조 정도 됩니다. 그 여기서 그럼 이제 파트너사와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맺은 파트너사와의 그런 협력에 대한 그런 계약들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라던가 혹은 매출액 대비 50에서 55%예요. 약 50%라고 칠게요. 거기서 매출액 대비 50%가 아니라 영업이익 대비 매출 총이익 대비 50%라고 쳐본다면은 그럼 50% 쳐봤을 때는 원래 1.5조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라고 극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럼 1조 정도로 치겠습니다. 1조 정도로 쳤을 때 그럼 1조 정도의 매출이 1조의 매출이 이제 3천당 제약으로부터 이제 떨어진다. 이건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한해서만 1조 정도 매출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할 게 있죠. 원료 공급이 있습니다. 원료 공급을 3,000당 제약이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 1.2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3,000당 제약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좀 따져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은 이제 3,000당 제약의 영업이익률은 100%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로열티 그리고 원료 공급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은 거의 100%에 수렴을 합니다. 물론 원료 공급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지만 이런 것들도 최소 5천억이라고 쳤을 때 이제 최소 4천억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50%만 나온다고 쳤을 때 2천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1.2조 원이 나오는 곳인데 로열티 100% 그리고 원료 공급 영업이익률 50% 쳤을 때 그런 영업이익이 1.2조 정도 나온다 이렇게 쳐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뭐 갖가지 비용, 판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제외시켰을 때 갖가지 비용을 제외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0%가 안 나온다. 로열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100%가 안 나온다고 쳐보겠습니다. 한 80%만 잡더라도 결국에는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3,000당 제약이 현재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로만 1조 정도의 매출이 피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오 시밀러의 제품의 피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 대략 한 3, 4년 뒤에 이 정도 매출이 나오겠죠.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3조 2천억 정도, 3조 2,900억, 3조 3천억을 칠게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다.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밸류에이션을 하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1조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들도 결국 보수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치보다도 훨씬 더 작은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숫자로만 봤을 때에도 대략 한 4년 정도 후에 1조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이고 참고로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5년 뒤쯤 4, 5년 뒤쯤에 찍힌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PER을 지금까지는 10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 법을 익힌다거나 아니면 완벽한 대장주로서 나아간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PR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PR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7 정도. PR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67 정도 받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3,000당 제약의 PR을 67 정도 받는다. 그럼 뭐 지금으로서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1조 정도에 67이면 67조 원 정도. 네.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뛴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대장주라던가 혹은 버블이 끼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세테리온도 지금이야 뭐 PR이 67이었지만 이 당시에 버블이 한창 낄 때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PR이 뭐 200도 넘어갔었습니다. 200을 넘어갔었기 때문에 뭐 200까지 간다고 쳤을 때는 삼성전자 제약이든 알테오전이든 지금에 비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을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끝까지 들고 감으로써 PR이 뭐 100이 되든 200이 되든 상관없이 끝까지 들고 감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뭐 저 같은 경우도 현재 8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8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관심을 끌 것이냐 혹은 아직 신규 매수를 못한 분들은 관심을 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89%네요. 네, 89%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 달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삼천당 제약이 이제 알테오젠의 자리를 삼천당 제약이 이어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대장주, 그러니까 앞으로 대장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여전히 올라갈 룸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모든 영상은 매수 수출 리딩 아니지만 결국엔 저 같은 경우도 89%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지지라인이 확고하게 지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확고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아일리아의 그런 독점성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임상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 플랫폼이죠. 에스페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리아가 삼천당 제약의 향후의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면 그 이후의 미래의 비전, 미래의 성장성은 아일리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만 치료제, 혈당 관리제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플랫폼인 에스페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에스페스, 그러니까 인슐린 시장을 타겟으로 한 시장은 2025년 기준으로 최소 40조 이상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40조에서 50조 정도입니다. 참고로 아일리아가 12조예요. 현재 12조입니다. 근데 40조에서 50조 시장에서 경구용 치료제로서는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기업이 바로 삼천당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이것까지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의 잠재력, 성장 모멘텀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조만간 일상에 대한 그런 허가가 신청이 될 것이고, 2분기 정도면은 일상에 대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올해 2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은 3월 31일이죠. 약간 3개월 내에 결과가 좀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을 끼기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면서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러니까 좀 일배반적인데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고 혹은 여유롭게도 볼 수 있고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대감이 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PFS를 일단 아일리아 관련해서 PFS를 삼천당 제약이 글로벌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일리아 시장을 일단 먹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페스 시장까지 성공이 될 경우, 참고로 이제 다른 기업 정도가 이제 에스페스 시장을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1112 미온제라던가 혹은 노브로이스크의 유고비를 맞을 때 주사를 투여하죠. 주사를 투여함으로써 이제 혈당 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경구용으로, 그러니까 알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일상 같은 경우는 진행했죠. 일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보통은 일상은요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서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안정성이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삼천당 제약은 뛰어넘었어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이 무엇이냐? 이상이에요. 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천당 제약의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탑 1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현재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임상 3상에 돌입했는데 이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나느냐?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왜냐면 1상을 진행하고 2상을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인슐린 글로벌 임상 발표를 이제 1상을 하고 3상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1상 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반인들 환자가 아니라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상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 선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대상으로 2상으로 하는 건데 1상부터 환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상을 패스를 한 거예요.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본 거죠. 효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 2분기에 글로벌 인상 발표를 할 거고요.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과의 계약을 통해서 독점 계약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삼천당 제약도 1상이 되고 IND 신청한 후에 3상에 바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 글로벌 탑2 혹은 탑3 정도 안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을 위고비 그리고 미운 자료가 장악하고 있고 그 틈을 이제 화이자가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세 개 정도의 약품이 이제 경구용으로도 쓰인다고 한다면 결국 삼성장 제약도 글로벌 탑3에 든다는 것을 봤을 때 임상 3상까지 올해 2분기 안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가시성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충분히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브노디스크의 유고비가 가장 뛰어난다거나 혹은 가장 글로벌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111의 미운 자리가 죽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수요도 수요이지만 그때 상황에 맞는 그 유통 물량 혹은 독점 계약성 혹은 그 나라에 맞는 현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암제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들이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먼저 첫 번째 그런 제약사가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중국도 이미 신청을 이미 임상을 이제 독점적으로 삼천장제약과 계약을 해서 중국의 제약사와 함께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삼천장제약이 이제 밝히기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느 정도의 그런 협약 내용이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라일리라던가 노보네스가 보여주고 있다시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 혹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삼천장제약의 에스페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경구용 GLP-1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결국 혹은 하고 있다면, 혹은 임상 일상에서 좋은 흐름이 보여진다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그런 협약 내용이 훨씬 더 밀접해질 수 있다.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그런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통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이제 2026년에 특허가 만료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 즈음에 임상이라던가 허가까지 발표가 된다면 결국 3년 내에 이쪽에 대한 시장도 괄목할 정도로 열리기 때문에 글로벌 탑5 제약사들, 미국의 그런 제약사들과 함께 다양한 제안을 이제 받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영업이익 1조 정도 낼 수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에스페스까지 이제 3상에 돌입한다거나 일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IND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대감이 훨씬 더 낄 수 있다. 왜냐 아일리아 시장은 12조이지만 인슐린 시장은 40조 이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미 글로벌 탑5 제약사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이 오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은 주주로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페스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GLP-1만 이제 GLP-1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성과가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길게 봤을 때에도 꽤나 유의미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PFF 방식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남은 미국이라던가 혹은 프랑스 시장도 머지않아서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 기대감, 두 번째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조금 더 멀리 봤을 때에는 삼천당장에 가지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인 에스페스가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성 혹은 그런 발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세 번째 퀀텀 점프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고령화 자체가 참고로 삼천당제약은 안약에 이미 강점을 내보이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결국 고령화에 따른 노안 혹은 황반변성 치료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삼천단자에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룸이 결국 피크라고 해서 1조 원이 1조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까지 성공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삼천단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알테오전을 잇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알테오전도 투자하고 있고요. 삼천단자는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현재 70% 이상, 그리고 삼천단자는 89%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딱 이제 4월 초까지만 필승 사단 5기 멤버 이제 모집을 하고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선착순으로 딱 3명만 더 받고 마무리 지을 생각이고, 일단 어제도 우리 필사단 멤버 모임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도 모임이 있었고 어제도 모임이 있었는데 3기 모임이 어제는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필승 사단 멤버 모임을 하자마자 두 분에게서 후기가 좀 왔어요. 하자마자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후기가 좀 날라왔는데 어제 9시에 파했죠. 3시부터 9시까지 한 겁니다. 보시면 필승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모임 후기 남겨드립니다. 자, 우산도 없이 폭풍 우속을 걸어가며 비에 젖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이게 책의 문구 중에 하나죠. 오늘 좋은 수업 감사했습니다. 그간 거의 차트 위주로 들여다보여 매매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기본적 분석에 관한 내용은 더듬더듬 힘들게 따라갔지만 몰랐던 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모임 때 나눠주신 책 챕터 제목이 멋있어서 찍어두었는데 올해가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될 것을 스스로 기대 중입니다. 멤버십에서 필승님과 사단분들께 이런저런 노하우를 배우면서 올해 1분기 3개월간 계좌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건강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계좌 수익률이 거의 100%, 100%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필린 사단 모임을 거듭할 때마다 사실 논란의 정도가 좀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멤버분들의 실력이 가면 갈수록 일취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나 꽤나 큰 성취감도 느끼고 있고 기분도 상당히 좋은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네, 계좌 수익률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저 역시나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런 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분께도 후기를 받았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시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후기는 다음 영상이나 뭐 그때쯤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더 빠르게 해주세요. 네, 9시에 파했는데 9시 36분에 네, 후기를 남기셨고 굉장히 초스피드로 후기를 좀 주셨죠. 네,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천당제약에 대한 분석이었고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알테오젠의 딜을 이어서 저는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삼천당제약의 딜을 잇는 그런 제약주, 제 바이오 제약도 한 종목 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바이오 제약에 대한 대장주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한 달에 24,000원이면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필린 사단도 이제 딱 일주일 동안 더 받고 이제 이제 모집을 마감 지을 거고요. 선착순 3명만 받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